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.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. 1교시에는 상업용 TV 더월이죠. 더월 월월 하니까 좀 이상했습니다. 더월이라는 그런 TV가 있어요. 마이크로 LED TV인데 이제 삼성이 이제 마이크로 LED TV를 이제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완전 초고가 TV고 아까 모듈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, 원하는 크기로, 원하는 사이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TV 같아요. 이쪽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가전 CE 쪽에도 영업이익을 뭔가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잘 될 것 같아요. 2교시에는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예전에 공정위에서 이제 삼성의 밥값을 가지고 약간 좀 들썩들썩 했는데 왜 삼성의 밥값을 저격했는지 그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일단은 공정위가 이제 삼성그룹의 그 단체 급식하고 뭐 식음료 서비스 업체 그 삼성 웰스토리라고 있어요. 삼성 웰스토리. 여기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18년 이제 7월 전후라고 하네요. 당시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냐? 이낙연 씨였죠. 이낙연 씨였는데 이분이 그 대기업에 기울어진 그런 급식 시장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게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. 그때 공정위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? 그 유명한 김상조 씨죠. 그래서 7월 달에 뭐 기업 집단국 조사관 30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 웰스토리를 비롯해서 삼성전자, 삼성물산, 삼성중공업 여기를 이제 하여튼간 현장 조사를 했대요. 그 3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 끝에 올 6월에 발표된 그 공정위의 결론이 그럼 부당 지원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이 얼마냐? 2,349억이야.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2,349억이 2,349만 원이 아니고 2,349억을 과징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. 근데 저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무슨 걸 3년 가까이 조사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. 무슨 조사를 3년 동안 하면은 그 기업들 누가 일합니까? 그 맨날 조사받다가 그냥 가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지금은 해체된 그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졌다. 그렇게 보고 있는가 봐요. 그래서 당시에 그 미래전략실장이었던 그 최지성 그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그룹이 인전 곧바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. 왜 임직원들의 그 복리 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됐다. 이건 완전 피해본 거 아니야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인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전 최종 결론은 인전 결국 어디서 하냐?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법원에서. 그냥 법원 가야죠. 그래서 이제 그 법정 다툼의 쟁점이 뭐냐? 이제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그 계열사들과 맺은 계약이 이제 정상 거래냐 아니냐? 그거 문제겠죠. 정상 거래냐 아니냐? 그 계열사 간의 그 내부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. 위법은 정상 거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거래했을 때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. 그 문제는 그 정상 가격을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. 진짜 가격 어떻게 산정을 할 거예요, 가격을. 그 같은 재료도 뭐 구매 규모나 뭐 품질, 뭐 유통 기간, 하여튼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공정위는 그 SK하고 LG그룹의 그 급식 업체가 있어요. 그 SK 하이텍 그리고 LG는 아워홈이라고 하죠. 여기를 또 조사를 해. 뭐 2만여 개의 뭐 식재료 가격을 일일이 산정해가지고 이 비교를 한 결과 삼성전자 등이 이제 삼성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진 거예요. 타 기업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느 모 공정거래법 전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. 공정위가 다른 급식업체와 비교를 해서 그 정상 가격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해도 그 업체의 그 시장 경쟁력이나 서비스 품질 그리고 또 임직원들의 그 만족도 등 별도로 참고할 부분이 많다. 그 정상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개념이냐? 아니다. 그렇죠. 알겠죠? 이게 숫자도 아니야. 이 정상 가격이라는 게 명확히 떨어지지가 않아.
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공정위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적잖았다. 그런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법원 가면은 이제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최대한 정상 가격을 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요. 삼성은 산정 결과가 잘못됐다. 이 점을 이제 파고들겠죠. 그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가가 이제 법적 판단을 이제 가릴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나중에 결정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하면 되지 않겠는가?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사진이 이제 삼성전자 서울 그 R&D 캠퍼스 식당이라고 하네요. 좀 깔끔하고 좋네요, 식당도. 하여튼 그 삼성 웰스트리와의 거래가 이제 급식 시장에 이제 공정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싸워야 돼요.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제 벌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 웰스토리를 이제 부당 지원하면서 중소급식 업체들의 그 대기업 그 급식 시장 진입이 차단됐다는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네요. 공정위의 판단이다. 공정위에 따르니까 국내 그 단체 급식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12개 상위 그 단체 급식 사업자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약 4조 한 2,799억 정도 된답니다. 4조 2,799억. 이중 웰스토리, 아워홈, 현대 그린푸드, 뭐 CJ, 뭐 프레시웨이, 신세계푸드, 하여튼 이런 큰 기업들이 있어요. 이게 뭐 상위 5개사가 시장의 한 80%를 이제 차지를 하는가 봅니다. 하지만 그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는 그 전국 단위의 사업장에 균일한 그 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그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그 상위 몇몇 업체를 제하면 없어. 아니 이렇게 크게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? 없잖아요. 보면은 이런 뭐 대기업 정도의 큰 그 급식 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 사내급식을 외부 업체 개방을 했는데 그 새로운 업체 입찰 결과 상위 그 시장 5위에 신세계푸드하고 6위 풀무원 그 푸드앤컬처가 이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기업 급식을 이제 외부에 개방을 하면은 그 중소급식 업체가 따낼 수 있다는 그 공정위 예상이 이제 빗나가는 겁니다. 그 공정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현실을 모르는 거죠. 아니 이런 큰 기업에 어떤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딸 수 있겠어요? 그 신세계푸드가 이제 선정된 그 삼성전자 그 수업 사업장의 그 하루 급식량이 이제 8,000끼야, 8,000씩. 기흥 사업장은 1,000식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현실성 있게 한번 파악하고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학계에서는 그 법적인 판단과 별도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당 경쟁 해소보다는 이제 규제와 처벌에 기운 공정위의 정책 철학이 드러났다. 뭐 그런 평가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. 학계에서. 특히 이제 삼성이 지난 5월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이제 중소급식업체 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의 동의 의결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납득하기 어렵다.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. 그 동의 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이제 원상 회복이나 뭐 피해 구제 등 그런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. 동의 의결.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은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만이 능사는 아니다. 뭐 그렇게 시민단체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월에 그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심사를 받다가 뭐 1,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의결을 신청하자 받아들였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공정위 뭐 행정 처분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만이 최근 행정 소송에서도 확인되고 있고, 하여튼 지난해 공정위에 부과한 그 과징금 110건 가운데 기업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비중이 40%래요. 많이도 해 지금. 불만이거든. 내가 볼 때는 좀 현실성 없다고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공정거래 백서에 보면은 2015년에서 19년 공정위의 그 제재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380건 가운데 94건에 대해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답니다. 94건, 24.7% 정도 되네요. 이렇듯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에도 또 많이 져요. 또 지니까
하여튼 그렇습니다. 기업들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 그대로 꾸짖고 뭐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공정이에요. 공정하게 해야죠. 공정하게 해야 한다. 이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어? 삼성 빨아서 삼성만 이렇게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좀 제가 봐도 어? 약간 좀 불합리한 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고, 하여튼 요번에 이제 법원 간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확실하게 한번 좀 판결 났으면 좋겠습니다. 행정소송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할게요.